지면에 닿기 전의 속도는 뭐냐면 처음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중력가 속도 g를 이용하게 되면 V는 GT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얼마만큼 떨어졌냐 이거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거리 S는 다시 말해 H는 2분의 1 GT의 제곱이죠. 낙하 시간은 이걸 이용하게 되면 시간 T는 루트 2GH가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운동을 볼 거냐면 자, 일종의 이제 포물선 운동에 관한 얘기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수평으로 던졌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럼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두 가지 운동이 합쳐진 거예요. 일단 자, 이제 던질 때 뭐로 던지냐면 처음 속도 V를 가지고 던집니다. 자, V를 가지고 던졌죠. 그지? 자, 그렇게 되면 수평 방향으로는 수평 방향으로 무슨 운동하냐면 이쪽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해요.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 있어요. 떨어질 테니까. 그래가지고 얘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운동이 다르네요, 그죠? 수평 방향은 등속 직선 운동, 수직, 연직 방향은 등 가속도 운동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과 관계돼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등 가속도 운동으로 시작하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운동이니까 두 가지 합쳐졌다 그랬죠. 그지? 자, 합쳐지게 되니까 결국은 얘네들 운동할 때는 이 접선 방향으로 운동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운동 방향, 접선 방향. 그럼 운동 방향이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운동 방향은 계속 변하죠. 계속 변하는 그지 방향이 뭐냐면 맨 처음에는 이렇게 던졌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는 그런 운동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던졌을 때 얼마만큼 멀리 가느냐. 여기를 S라 그러고요. 연직 방향으로는 H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속도를 V, 최종 속도를 V라고 한번 해보자. S부터 구해볼까? S. 자, S는 뭐와 관련이 돼 있어요? 등속 직선 운동이랑 관련이 돼 있지? 날아가는 겁니까? 그래서 V0T입니다. 지면에 닿을 때까지 시간. 알았지? H.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랬죠? 우리 오늘 복습한 거에서 등가속도 운동이 뭐라 그랬어? 2분의 1의 GT의 제곱이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힘은 중력을 받기 때문에 이때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 t는 이렇게 결정을 하면 처음 속도와 시간을 알면은 거리 s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공을 어떤 건물 위에서 던졌을 때는 멀리 날아가게 하려면은 뭐를 크게 해야 되니? 얘를 크게 해야 된다. 알겠어요? 응? 처음 속도를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공을 던졌어요. 던졌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 이 공이 이쪽 방향으로 던지더라도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이겠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포물선으로. 그럼 생각해봐. 이때 요만큼 떨어지는 거하고 지가 둥그니까 요만큼 떨어지는 거와 같아. 예를 들면. 그지? 맞잖아. 어?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하고 이 지면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똑같아. 그러면 얘는 뭘 할 수 있을까? 삥 한 바퀴를 돌 수가 있는 거야. 분위기 잘 알아? 어? 이렇게 삥 한 바퀴를 돌 수가 있다. 됐니?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가 있어요. 여기가 아메리카가 있어. 일로 쏘아줘야 될 거야. 근데 처음 속도가 적으면은 어떻게 될까? 그냥 여기 중간에 떨어져. 그러니까 처음 속도가 어때야 돼? 굉장히 커야 되는 거야. 이해되나? 그러니까 얘가 쏘았는데 처음 속도가 크게 되면 V가 크면요. 자, V제로가 커요. 그럼 동일한 시간일 때 거리를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떨어지는 게 똑같을 테니까 결과적으로 이 운동 무슨 운동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운동하게 돼요. 어떤 운동이 되는지 알겠어요? 알았지?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처음 속도를 크게 했을 때 얘기고요. 떨어질 때 V를 보죠, V. 자, 그럼 이건 나중 속도입니다. 나중 속도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등가속도 운동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왜냐면 가속도를 가지고 있거든. 속도가 계속 변하는 운동이야. 그럼 등가속도 이게 어떻게 되겠니? GT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나?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의 성질은 뭐에 의해서? 등속 직선 운동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수직 방향으로의 성질은 자유낙하 운동처럼 등가 속도 운동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면 돼. 그럼 동일한 그 높이에서 질량은 동일합니다. 같은 질량의 물체를 갖다가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런 식으로 던진 거예요. 알겠지? 그럼 던지면은 이 공은 이렇게가 날아가서 여기서 이렇게 똑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얘는 떨어져서 일루겠죠. 그치? 자, 그럼 그런 운동에서 보게 되면 이때 시간 t는 뭐라 그랬냐면 등가 속도 운동량에서 결정이 된다 그랬어요. 시간 t는 루트 2GH가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지? 그러면 얘는 등가 속도 운동이니까 이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서 시간이 결정이 돼. 그럼 이때 낙하 시간은 같아 안 같아? 이 경우나 이 경우의 낙하 시간은 서로 같아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나 이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나, 자 자유낙하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나 여기서 집어 던지나 어차피 가서 여기까지의 지면에 닿는 시간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뭐를 무시했을 때? 당연히 공기저항을 무시하는 거야. 자 알겠죠? 그래서 수직 방향과 관계되어 있는 건 등가속동으로 해석하면 되고 수평은 등속 직선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중력하고 자연현상과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그걸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중력과 지구 시스템 첫 번째, 대기권이 형성돼 있죠. 뭐와 관계돼 있어요? 중력이 공기 분자를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기권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두 번째, 물질의 순환. 대류. 대류가 뭐냐면 대류는 밀도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겁고 가벼운 놈의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게 대류란 말이야. 그럼 무겁고 가볍다는 게 중력이 없으면 형성이 돼야 안 돼. 중력이 없으면 무중력에서는 1톤짜리 트럭도 무게가 없는 거예요. 100톤짜리도 무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중력이 있으니까 무게라는 게 형성되고 밀도가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요거는 지구와 달 사이의 인력에 의해서 생기는 게 뭐니? 밀물과 썰물. 자, 얘는요. 지구하고
달 사이에 만유인력이기 때문에 생기는 게 바로 이제 밀봉할 설문이에요. 알았어? 얼마 전에 이제 영화를 하나 봤는데 이 달이 지구로 충돌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되게 재밌는데. 달이 지구로 충돌을 해. 그게 뭐냐면 지금 지구가 있고 달이 있는데 공존하고 있잖아. 근데 얘네들이 가다가 이렇게 부딪히는 거야. 이렇게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큰 피해는 뭐가 생각이 드나? 가장 큰 피해는 바다가 이만큼 부풀어 올라. 알았지? 이만큼 부풀어 오르니까 뭐가 될까? 이제 해일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럴 거 아니야. 바다가 이제 부풀어 오르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자, 지구가 있으면 달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달이 이렇게 지구와 가까이 있으면 바닷물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야. 근데 이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밀물이고 반대가 되면 썰물이거든. 그런데 얘가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 바닷물이 더 많이 부풀어 오르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막 산 같은 파도가 들어오는 거야. 산 같은 파도. 알았어요? 부풀어 올라서. 그래서 뭐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도 재밌게 봤는데. 자, 그런 게 바로 뭐냐면 중력하고 지구와 달 사이 중력 때문에. 두 번째. 자, 생명은 이제 중력하고 생명은 뭐냐면은 식물 있죠? 뿌리. 두 번째 생명체 골격. 세 번째 혈압. 자, 뿌리는 뭔지 알죠? 뿌리는 쭉 지구 중심 방향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골격은 이거죠. 골격. 자, 골격도 중력이 있기 때문에 골밀도가 이렇게 단단하게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리 누르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중력이 없다면 우리는 키도 좀 많이 클 거야. 왜냐면 누르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주인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무중력 상태에서 한 달을 산 우주인의 키가 8cm인가 10cm가 컸어요. 물론 다시 내려오면 줄어듭니다. 그래도 이제 키는 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중력으로 올라가면 지금 키보다 10cm가 더 클 수가 있는 거지. 그다음 혈압. 혈압은 알지? 자, 밑에 발에 내려간 피가 위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어떻게 해줘야 돼? 자, 심장이 펌프질 하는 거 말고, 그지? 밑에 내려가는 애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 근육이 잡아 누르잖아. 발 쪽에 있는 근육이. 왜? 중력을 이겨고 위로 뿜어내야 되는 거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오랫동안 서 있으면 그런 기능이 약화되니까 어떻게 돼? 다리가 팅팅 붓잖아요. 알았죠? 그래서 만약에 중력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제 혈압이라는 것 자체가 달라졌을 거예요. 혈압이 그닥 안 세도 되겠지. 그지? 그냥 조그만 펌프질하면 한 바퀴 돌 텐데 뭘. 근데 우린 중력 때문에 혈압이 어느 정도 있어요. 형성이 돼야지만 펌프질을 심장에서 크게 펌프질을 해줘야지만 피가 돈다 이 뜻이에요. 자, 이게 뭐에 해당하냐면 중력과 자연현상, 중력과 지구 시스템 또는 생명현상과 관계되어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등가속도 운동은 자연학항 운동하고 수평 운동이 있는데 이런 운동들은 결국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해석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물리는 문제를 좀 다뤄야 돼요. 중간중간 확인을 해야 돼. 자,
자, 문제를 좀 풉니다. 여기 그 공식 있잖아, 공식. 그 공식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풀수시만 한번 풀어서 다섯 문제가 됩니다. 작게 안 돼. 자, 문제를 좀 풀다가 반 맞추고 그다음에 자, 첫 페이지는 뭐가 좀 문제야? 딱히 없어요? 자, 두 번째 페이지. 없으면 계산 문제만 좀 풀어볼게요. 5번하고 7번하고 풀어볼게요. 자, 직선상으로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냐면 VT 그래프예요. VT 그래프. 기억부터 0에서 6초일 때. 얘가 6초죠.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라고 그랬는데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등속 직선 운동을 한 거죠. 맞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3초일 때. 그럼 3초는 여기입니다. 가속도 A는 기울기를 뜻하는 거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시간 4인데 속도 변화량 2니까 얼마가 되냐면 0.5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겠지. 이거는 맞고요. 이거 가속도의 크기는 9하고 9초일 때는 이쪽이죠. 9초는 여기. 이때 가속도를 구하면 어떻게 구해야 돼? 직선의 기울기니까 x의 변화량은 얼마냐면 x의 변화량은 4초가 되고요. y는 얼마라 그래야 돼? 마이너스 4라 그래야지. 나중 수도 0이니까.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그런데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2배에다가 맞는 얘기예요. 알았지? 크기를 아니라 그러면 2배라는 얘기를 못 한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때 VT 그래프이기 때문에 면적이 뭐예요? 면적은 이동 거리입니다. 면적은 S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7번. 금방 이제 했던 얘기죠. 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F는 mg. 그럼 여기는 2kg, 1kg이니까 당연히 A가 B의 2배이다. 맞는 얘기죠. 시간. 시간은 뭐라 그랬지? 시간 t는 루트 2g h로 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중력과 속도하고 h가 동일하다면 시간은 1대1이 돼야 돼요. 질량과 관계없는 거지. 그래서 수평면에 도달하는 시간의 B는 물체의 질량과 무관하다. 디귿. 지면에 닿을 때 속도 V는 2분의 1의 GT의 제곱,
V는 GT가 됩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지면에 닿는 순간 A의 속력은 B의 연직 방향 속력과 같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B는 연직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 속도 이거 뜻하는 거야. 얘하고 떨어질 때 떨어지는 순간에서의 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니까 답은 4번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9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거네요. 그죠? 9번도 한번 해보죠. 또 다음 나머지 질문 없어요? 없으면 9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9번은 뭐냐면 지표면에서 같은 높이에서 동일한 질량의 포탄을 갖다 떨어뜨렸는데 운동 경로를 나타내 준 것이다. C는 중심으로 원궤도 운동을 한다. 알겠지? 그랬을 때 처음 속도죠. A, B, C 중에서는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맞죠? 중력. F는 mg. 그러면 위에 보면 동일한 질량이라 그랬기 때문에 가장 크다가 아니라 모두 같다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속력을 충분히 크게 한 포탄은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지구를 공전할 수 있다. 그렇죠? 알겠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쏘면은 공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11에서 17번 중엔 14번 또 17번. 자, 14번 봅시다.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에 대한 설명 옳은것입니다. 보자. 기억. 번개가 중력이래. 아니에요. 대기의 마찰에 의한 정전기야. 불안해지게 되면 그러니까 대기가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애들이 만났을 때 정전기가 번개입니다. 알았어요? 중력에 의해서 대를 생긴다. 그것 맞는 얘기지. 니에는 금방 수업할 때 설명해 줬잖아요. 전전기가 이거 균형 맞추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전전기관에서는 이렇게 림프 액이 있죠. 그 액의 어떤 균형을 통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건데 그건 중력이 없으면은 관계가 없는 거겠죠. 그지? 그래서 우주인들이 갔을 때 맨 처음에는 무중력 상태를 적응하려면 힘드니까 미리 어디에서 지상에서 그러니까 지구에서 무중력 훈련을 하잖아. 그지? 균형도 잡아야 되니까. 10번 될 거고요. 17번. 2kg, 1kg입니다. A와 B가 운동하는 동안 연직 방향의 가속도가 서로 같다. 무슨 가속도로? 중력 가속도 G로 같은 거죠. 이제 기억 맞고요.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는 B의 크기와 같다. 이게 틀렸죠. 질량이 다르잖아. F는 mg니까. 자, B의 수평 방향 속도가 커지면 A보다 먼저 지변에 도달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렇다 그랬어요? 안 그렇다 그랬어요? 안 그렇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제? 또 T는 루트 EGH. 자, 넘어갑시다. 18에서 21번. 나머지 18번 봅시다. 지구와 달에 관한 얘기예요.
지구와 달을 당기는 중력이 달이 지구를 당기는 중력이거든. 이게 뭐냐면 자,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뭐냐면 자, 내가 손바닥을 딱 치면 오른손이 왼손을 치는 힘과 왼손이 오른손을 치는 힘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만유력이 그런 거야. 달이 지구와 달이 지구를 이게 만유력이거든. 서로 같아야 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려요. 크다가 아니라 같다. 자, 달의 질량이 2배로 커지면 지구가 달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2배가 커진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런 거야. 이게 만유력인데 만유력 상수에다가 거리 제곱에 라지엠 스몰엠. 그러면 달이 2배가 되면 힘이 몇 배로 커지는 거예요? 당연히 2배로 커져야 되겠죠. 맞지? 맞아요, 이건. 자, 2배가 되면 거리 제곱의 반비례니까 중요의 크기는 몇 배 대 몇 대? 4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니은만 답이 됩니다. 자, 다른 질문. 마지막 페이지. 자, 22에서 25번까지 중에 자, 22번 볼게요. 가속도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속도는 물체의 단위 시간당 위치 변화량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속도 A죠. T분의 델타 V. 뭐의 변화량이야? 속도의 변화량이 돼야지. 단위 변화 시간당 위치의 변화량이 속도죠. 그러니까 기억에서 이 값은 속도 V를 의미해 주니까 가속도는 아니에요. 물체적인 알짜 힘의 방향, 가스 크기의 방향. 그렇죠. F는 MA인데 자, 이게 알짜 힘이야. 이 가속도. 둘 다 방향을 가지고 있는 값이기 때문에 그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동일한 거예요. 알았죠? 이것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의 반비례하고 정의 힘. A는 어디에 비례한다고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이게 가속도 법칙이잖아. 그제? 그러면 디귿은 맞다고 봐야 되겠죠. 5번이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 봤고요. 뒤에 있는 해설지를 참조하시면 나머지 문제 해결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역학적 시스템에서 뭐에 관한 얘기를 봤냐면 중요에 관한 얘기를 본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에 관한 얘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때 이제 뉴턴의 운동법 법칙에서 관성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관성이 무엇이며 그다음에 이 관성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를 이 단원 내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자, 먼저 관성 한번 볼까? 관성. 어떤 성질을 관성이라 그러냐? 자, 관성은 이런 걸 관성이라 그래요. 물체가
펜촉이 빠졌다. 아이고. 애플펜에 펜촉이 빠졌네. 펜촉이 부러졌다. 이거 어떡하지? 애플펜에 펜촉이 부러졌어. 이런 일이 있네. 버려야 되는 건가? 잠깐만요. 수술 좀 하고. 자, 관성은 뭐 이런 거예요.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자,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관성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운동 상태라는 게 뭐냐는 말이지. 운동 상태는 딱 두 가지죠. 움직이느냐, 정지하느냐. 얘는 go or stop. 고스톱이네, 고스톱. 고스톱 쳐봤어? 그거야. go, stop.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할 것이고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한대요. 그게 뭐냐면 그게 관성이랍니다. 자, 그래서 뭐 이와 같은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들을 관성이라고 하게 되고 이 관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현상을 지금부터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관성은 먼저 어떻게 되는가를 좀 따져볼 텐데 자, 이제 우리 자동차를 한번 타볼까? 자동차. 버스를 한번 타보자. 버스.
버스가 있어요. 자, 정류장에 버스가 왔어. 굳이 버스가 이제 오는데 왔다가 이제 출발할 때, 버스가 출발할 때, 출발. 자, 그 다음에는 출발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정지할 때라고 살펴보는 거죠. 운동 방향은 이쪽입니다. 자, V라는 속도로 운동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출발할 때 보면은 이렇게 돼요. 손잡이가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얘 버스는 움직이는데 얘는 계속 정지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럼 어느 쪽으로 작용하냐면 관성이라는 게 이쪽 뒤쪽으로 작용했죠. 그럼 얘가 뭐냐면은 이 힘을 관성력이라 그래요. 관성력. 그러면 관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실제로 접촉에 의해서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건 뭐냐면 가상의 힘을 뜻해, 관성력은. 누가 민 게 아니잖아요. 버스에 있는데 니들이 자빠지는 거잖아. 누가 밀어 자빠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걸 가상의 힘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운동방향 반대네요. 그럼 버스가 출발할 때는 뭐냐면 속력이 증가할 때야. 속력이 증가. 그럼 속력이 증가할 때 관성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냐면 운동방향의 반대 방향. 광성. 운동 방향이 무슨 방향이라고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일단 관성의 방향은 알겠네. 속력이 증가할 때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 그럼 얘를 부호로 나타내 볼까? 속력이 증가한데 일단 여기가 플러스예요. 그럼 가속도는 뭐가 되냐면 양수겠네요. 음수네요. 그럼 가속도의 방향하고 방향이 반대라는 거 알겠어? 그죠?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알아도 자, 일단 속력이 증가할 때는 관성의 방향은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다. 알겠지? 그다음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가다가 버스가 팡 출발했잖아. 이제 등속 운동으로 가. 그럼 등속 운동 갈 때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손잡이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버스 정류장에 서요. 자, 정지를 합니다. 운동방이 이쪽 방향이지. 속도가 이제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잡이가 이렇게 있다가 정지할 때 보게 되면 손잡이가 이렇게 휘어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뭐가 작용하면 관성력이 작용하죠. 자, 그러면
관성은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자, 뭐 할 때? 속력이 감소할 때. 자, 그럼 어떻다고요? 자, 속력이 감소하게 되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관성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 이 가속도로 표현해 볼까? 자, 일단 운동 방향이 이쪽이 플러스예요. 속력이 가속도 하면 가속도는 마이너스죠. 그지? 그러면 관성은 뭐가 돼?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럼 앞에서 보고가 똑같네.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관성이야. 알았어?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 관성이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두 가지 다 기억해. 속력이 증가하면 관성은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 속력이 감소하면 관성은 운동 방향. 그리고 모든 경우에 가속도의 방향과는 반대 방향. 알았어? 자, 그래서 이 관성의 크기는요. 크기는 어디에 비례하냐면 질량에 비례해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관성이 크다. 생각해보면 뭐 여러분 달리기를 해. 체중이 100kg짜리하고 50kg짜리 달려. 자, 피니시 라인에서 누가 멈춰서기가 힘드니? 100kg가 멈춰서기 힘들어. 알았지? 왜? 그만큼 관성이 큰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체중이 많이 나간 애들은 이제 관성이 크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럼 기분은 안 나쁠 거 아니야. 야, 너 뚱뚱해! 돼지야! 이거보다는 또 관성 졸라 커. 어? 알았지? 관성 졸라 커. 뭔 뜻인지 모르지만 어이 관성이 크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엘리베이터 한번 타보자. 엘리베이터. 그지? 엘리베이터를 한번 탑시다. 자, 타보자. 1층에서 말이죠. 이제 20층까지 올라가는 거야. 자, 맨 처음에 이제 출발입니다. 출발. 고! 여기는 정지. 자, 엘리베이터는 모두가 어느 방향 쪽으로 가냐면 위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알겠지? 위쪽 방향으로. 자, 그렇다면 일단은 관성은 어디로 적용할까요? 자, 관성은 이 사람한테 해당하는 관성은 출발할 때는 얼마만큼? 이만큼 작용해요. 이만큼. 이게 관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관성만 작용하고 있나? 아니야. 중력도 같이 작용해. 자, 중력은 어차피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사이 작용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터 안에 출발할 때는 중력과 관성이 두 개 다 같은 방향을 작용하니까 몸무게 약간 무겁게 측정이 되겠죠. 정지할 때. 자, 정지할 때 관성은 이쪽으로 작용해요. 속력이 감소할 때니까.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그러면 중력은 이렇게 작용하게 되는 거죠.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이 실제로 관성에 관한 얘기를 볼 거예요. 이 사람이 몸무게가 40kg이에요. 그리고 중력과 속도 얼마냐면 10m/s 제곱. 그럼 중력은 몇 뉴턴이 되냐면 400뉴턴이 됩니다. 자, 이때 가속도는 이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가 되냐면 1m/s제곱이라고 합시다. 속력, 그러니까 출발하니까 속력이 쭉 증가하는 거죠. 1m/s. 그랬을 때 관성력은 MA야. 얼마가 될까? 40kg 곱하기 1m/s제곱이니까 얘는 40뉴턴이 작용하는 거죠. 알았죠? 관성도 힘이야. 근데 가상의 힘이라고. 근데 힘이니까 무조건 가속도를 갖게 되는데 그 가속도는 이 물체의 가속도와 같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작용하는 관성력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에서 40뉴턴이 작용하게 되고 이 사람을 몸무게를 딱 달면 얼마가 되는 거야? 440뉴턴이 측정이 되는 거야. 자, 같은 거로 A는 마이너스 1m/s 제곱이라 합시다. 그럼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 마이너스니까. 그지? 그러면 중력은 역시 몇 뉴턴? 400뉴턴인데 관성이 40뉴턴이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몸무게를 측정하면 36, 그러니까 360 이렇게 나오고 있어. 360뉴턴.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이번엔 뭘 보냐면 자, 정지 상태에서 줄이 뚝 끊어졌어요. 그럼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겠지? 그러면 중력 가속도는 G는 어차피 얼마에 해당하냐면 10m/s 제곱인데 이 물체의 가속도도 얼마가 돼? 가속도도 중력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자연학하니까.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중력, 이렇게 뭐야? 관성. 그런데 두 힘이 같아 안 같아? 같잖아. 물체 가속도 그리고 중력 가속도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몸무게를 40kg으로 보게 되면 중력도 400뉴턴이고 관성력도 400뉴턴이에요. 자, 그럼 물체에 적용하는 힘이 두 가지가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힘을 느껴 못 느껴? 못 느끼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 무중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자연학화할 동안에 그 안에서 느끼는 건 무중력이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중력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요. 이 비행기에 쫙 올라갔다가 여기서 동력을 끊고 떨어져. 슉 떨어져. 이 구간에 자연학화 운동을 할 테니까 이때 중력이 0이 되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 또 떨어져. 올라가. 떨어져.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그래서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무중력을 가지.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애들이 그 이 미국에 있는 무중력 그 실험실에 갔더라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 올라갔다 뚝 떨어졌다. 그러면서 무중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이로드랍이라든가 이런 걸 탈 때 느끼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게 무중력이야 사실. 기분이 이상한 거. 우리는 늘 중력의 영향을 받고 살다가 갑자기 중력이 없어지니까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이 내용까지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운동량에 관한 얘기를 시작을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